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이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길래 잘할까 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답이. 수학 복습,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런 얘기가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립구도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교육 아니면 뭐 선행학습, 심화학습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냥 공부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단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정해진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어느 사람이 정해놓은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습량을 가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지 못하고 그냥 전체적인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면 목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럼 목감기 약만 딱 먹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종합감기약을 먹고 있는, 아니면 종합 영양제를 먹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젠간 낫겠죠. 근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는 연습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개념은 끝냈는데요, 문제풀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되묻는 게 뭐냐면, 도대체 개념과 문제풀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며 그 단어는 왜 쓰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개념은 내용 공부고 문제풀이는 연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습하는 법을 모른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단원, 어느 과목이 공부를 잘 못했다면 이제 이걸 복습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당연히 복습하는 대상은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는 이걸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념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념학습이 뭐냐면 내용 한번 읽어보고 그냥 공식 몇 개 외우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에서는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들이 하나 있으면 이거를 물어보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대표 유형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대표 유형 문제 풀이까지 끝나야 개념학습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지 않고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공식 외운 거 확인만 하고 끝내는 경향들이 있어서 복습을 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본 공교육, 사교육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게 공교육을 바라보는 측면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교육은 목적 자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잖아요. 근데 공교육이라는 곳은 뭐냐면, 물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나라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성적이 잘 나오냐 잘 나오지 않냐라는 거면보다 나라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적절히 잘 지도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고, 나라에서 가르쳐준 교육과정을 지도하고 얘를 공평하게 평가하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곳이 공교육인 거죠. 그러면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족했을 때 사교육을 배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립구도가 예전엔 더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는데 요새는 선행학습이나 이런 걸로 좀 빨리 나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립구도가 좀 더 약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은 당연히 안 다니겠죠.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 중에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현실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이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길래 잘할까 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답이. 그러니까 잘 보시면, 수학 잘하는 애들을 옆에서 보시면 가끔 얄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얘네가. 왜냐면 가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성적이 잘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명백하게 그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라거나 수학 머리가 아니라 축적된 학습 양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얼마나 축적이 많이 돼 있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축적해야 될 것인가? 그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것을 축적하면 된다. 그럼 그 기본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교과서하고 기출문제를 잘 풀려 있냐, 그런 축척이 충분했을 때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학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기가 하루에 동안 푸는 수학 공부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은 당연히 이쪽이 많겠죠. 근데
문제 풀이의 개수에 대해서 더 민감하지 않은 게 잘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한 문제라도 하루 종일 자기 힘으로 다 풀어내는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해설지를 보고라도 많이 풀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해주는 풀이를 그대로 혼자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은 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러 논란이 붙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양쪽에서 다른 식으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한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이쪽에서는 교사가 선행학습 하라고 해도 되냐.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첨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 우선 첫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선행학습이 되는 거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의 지금 과정이 여기라면 그냥 공부를 쭉 해오면서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채우면서 마무리를 지면 되고요. 그리고 현행까지 끝나는 상황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그냥 진도를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자기 현재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까지 공부를 하고 그냥 쭉쭉 앞서 나가면서 선행학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몇 학년 때는 어디까지 해야 돼, 몇 학년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기준은 전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끝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지만 선행학습이 돼서 이전 내용까지 다 알고 고등학교까지 끝냈다. 당연히 수학 성적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주된 시각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을 잘 알고 있냐 그게 1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참 수학적이다. 막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공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가는 것도 좋긴 하겠죠. 물론 좋긴 하겠죠. 그리고 6개월이 안 되더라도 언젠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것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심화랑 선행 중에 고민이 되신다면 심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선행은 한 번 진도를 나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도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42.19km를 달리는데 첫 5km를 누가 가장 빨리 가냐가 마라톤의 승부를 결정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